10억 없으면 은퇴도 꿈꾸지 마라. 노후의 잔인한 진실. 야, 요즘 은퇴하려면 10억은 있어야 한대. 어느 날 지인이 던진 이 한마디에 나는 멍해졌다. 10억?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다. 언제부턴가 뉴스든 유튜브든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도 10억 없는 은퇴는 비참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뼈아픈 현실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삶의 구조다. 정말 노후에 10억이 필요한 걸까? 그렇다면 10억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하게 늙어가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 매달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65세 자영업 은퇴자 김현수 씨 사례. 김현수 씨는 평생을 철물점 운영하며 살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퇴직 전에 점포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다. 현금 자산은 고작 8천만 원 남짓? 하지만 김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익으로 18만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든다. 그는 말한다. 나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고정 지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이고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고요. 난 아직 행복해요. 친구들과 조용히 지내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결국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10억이 없더라도 매달 꾸준히 쓸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2. 10억이 있었지만 3년 만에 절반 날렸어요. 60세 대기업 퇴직자 박정민 씨 사례. 박정민 씨는 정년 퇴직하며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딱 10억을 만들었다. 그는 이제 진짜 인생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골프장에 출입했다. 3년 만에 잔고는 절반이 사라졌고 그제야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땐 몰랐어요. 지금 쓰는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나도 모르게 과소비의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10억이 있었지만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박 씨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3. 나는 2억으로도 은퇴했습니다. 59세의 귀촌한 박영자 씨 사례. 박영자 씨는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59세에 은퇴했다. 가진 자산은 고작 2억 남짓?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적게 쓰고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택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마당에는 채소밭, 마루에는 고양이 2마리. 생활비는 한 달에 8만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 짓고 이웃과 반찬 나누고 유튜브로 시골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며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한다. 그녀의 말. 돈 없이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예요. 이 사례는 10억이란 숫자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럼 도대체 왜 10억이란 말이 나오는 걸까? 실제로 금융권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노후 자금 10억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서 나왔다고 한다. 은퇴 후 기대 수명 약 30년. 월 생활비 250만 원, 12개월 30년 약 9억.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까지 더하면 10억 정도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이 현역 시절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라는 점이다. 즉,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바꾸면 이 금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다. 지속 가능한 월 수입 구조가 있는가? 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현금 흐름이 생긴다. 그게 곧 삶의 안정이다.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가? 무계획한 소비는 어떤 자산도 단숨에 무너뜨린다. 은퇴 후엔 적당히 쓰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매달 300만 원으로도 만족하고 누군가는 500만 원도 모자라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의 기준을 아는 것이다. 결론 10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0억 없으면 은퇴도 꿈꾸지 마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에 가깝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2억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10억을 만들기 위해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의 은퇴,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불안보다는 설계를, 조급함보다는 전략을 선택하자. 그것이 노후의 잔인한 진실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0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킬 3가지 설계 전략. 그래도 난 10억은 못 모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숨을 쉰다. 하지만 명심하자. 노후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은 실제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때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설계법이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단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이다. 1. 전략 하나,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 재배치하라.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다. 하지만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은퇴 후엔 불안하다. 예를 들어볼게요. CAS 62세 송모 씨.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5억. 현금은 거의 없음. 퇴직 후 연금이 80만 원인데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 매달 170만 원 적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아파트를 팔고 3억 원대 수도권 작은 집으로 이사. 나머지 12억 중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ETF에, 일부는 월 지급형 상품에 투자. 결과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발생, 연금 월 18만 200만 원 확보. 심리적 여유가 생기고 소비 패턴도 줄어든.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도는 구조다. 지금 가진 자산을 점검해보자. 비효율적인 덩어리 자산의 고가 주택을 나눠보자.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자산군의 연금형 상품, 임대 가능 자산에 눈을 돌리자. 이 전략 둘 지출 구조를 먼저 바꿔라. 노후 준비는 수입만이 답이 아니다.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CAS 60세 정혜순 씨. 퇴직 후 생활비가 월 350만 원. 하지만 연금은 120만 원뿐. 늘 적자에 허덕이며 불안했다. 그러다 그녀는 지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보험 재정비 월 45만 원, 18만 원. 통신비 3인 가족 27만 원, 알뜰폰 와이파이로 10만 원. 외식 배달 월 50만 원, 직접 요리와 나눔 생활로 20만 원. 구독 서비스 정리. 이렇게만 해도 한 달 80만 원 이상이 절약됐다. 쓸데없는데 새고 있던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다. 노후는 절약이 아니라 지출 최적화다. 돈을 아끼되 삶의 질은 지키는 똑똑한 소비 전략이 필요하다. 3. 전략 셋. 시간을 활용해 소득 구조를 만들자. 은퇴했다고 돈을 벌 수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풍부하고 경험도 쌓인 지금이 인생 이막의 경제적 기회다. CAS 58세 김민재 씨 부부. 남편은 대기업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주부였다. 퇴직금으로 전세금 돌려주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1억. 하지만 그들은 함께 고민했다. 남편은 퇴직 후 유튜브로 기술 강의 시작. 아내는 마을 주민 대상 반찬 클래스 시작. 한 달 수입. 초기엔 30만 원도 안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 수강료, 소소한 주문 판매로 두 사람 합쳐 120만 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돈 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한다. 노후 소득은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작은 재능 시간 꾸준함에서 나온다. 정리하며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설계하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은퇴하면 돈은 얼마나 들어올까? 내가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어디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수입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 3가지만 제대로 설계해도 10억 없어도 충분히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불안은 준비가 없을 때 커지고 안정은 구조에서 온다. 그 구조는 당신의 선택과 준비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자. 10억 없어도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빛날 수 있다.